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2,851만 명이 가입한 국민통장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6년여 만에 상향됩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과 연동해서 과거의 4%대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향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연내에 청약통장 이율 상향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 통하셔서 전문가의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하러 나오는데요. 굉장히 날이 화창하고 맑아서 제 기분까지 다 좋았는데 오늘 상담도 이렇게 시청자님들의 고민 상담을 아주 화창하게 맑게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충분히 채울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네. 사옥선에서 제가 보고 있는 데가 광명, 하안하고 등촌주공하고 신월시형을 보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저희는 이제 투자 가치로만 보니까 소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하안주공, 둔촌주공 그리고 신월시형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어떤 곳이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집을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일단 자녀 명의로 네네. 4억 정도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네. 4억에 이제 투자 자금으로 해서 예. 4억 투자가 어디가 과연 좋을까를 이제 첫 번째가 예. 등촌 주공, 예. 등촌 주공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가 광명 하안하고요. 광명 하안하고 신월시형이요. 신월동의 시형 신월시형. 네네, 신월시형.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냥 편의상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신월시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광명의 하안주공.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하안주공은 뭐 몇 단지 보시는 거예요? 하안동은 그러니까 저희는 6억선 마지노선이 6억이라서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냥 12단지가 좋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뭐 그 일대 여기서 제일 독산역에서 가깝고 예. 예, 그래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12단지 괜찮고요. 예. 등촌 주공은 뭐 2, 3, 5, 8, 10 단지 중에 몇 단지? 저 5단지 5단지? 생각하고 예. 네, 등촌 주공 5단지. 네. 자, 각각의 좀 특색이 있어요. 네. 일단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건데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4억을 들고 계시는 거니까 네. 실제 거주보다 그러니까 월세 투자가 아니라 전세 갭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당장의 주택 가격이 뭐 지금은 이제 부동산 조정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녀 명의로 하니까 과거 이제 향후에 미래에 예. 어디에 아파트가 가장 높게 가격이 올라갈까가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고르신 거 자체가 일단 다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들이에요. 등촌주공은 리모델링이 주가 되는 아파트고요. 예. 나머지 신월시형하고 하안주공은 재건축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보다는 추후 미래에 시간을 두고 향후의 가치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두시면서 이 품목을 고르신 거고, 예. 그러면 미래에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쌀까를 보면 되는데 입지적인 분석을 해보면 예. 등촌주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주변에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네. 등촌주공 같은 데 보면 바로 옆에 마곡단지 있잖아요. 아, 예. 마곡 산업단지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공단 이런 거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일자리들이 많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고연봉? 그러니까 네네.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근무하는 거죠. 산업단지라고 해도. 예. 거기에 이제 추후에 또 CJ 부지가 개발을 하잖아요. 예. 강남의 코엑스 같은 거, 스타필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거기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외부 유입 인구도 훨씬 늘어날 거고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인구가 굉장히 주변에 또 많이 들어오겠죠. 아, 예. 그래서 미래 어떤 개발 호재 품고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등촌주공은 이런 호재들을 품고 있는 거고요. 예. 신월시형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아, 우리 시형 예. 신월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서구 쪽으로, 그러니까 양천구 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부천이잖아요. 예. 서울의 최외곽지에 있으면서 뭐 교통이 그렇게 좋다든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바로 위에 등촌주공하고 비교하면 등촌주공은 여기 9호선하고 5호선 발산역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노선이 2개나 깔려 있는데 반해서 시형은 지금 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아, 예. 추후에 계획이 돼 있는 건 있어요. 목동 경전철이라든가 네. 또 아래쪽에서 이어져 오는 지선이 또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만 계획. 있는 거. 네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이제 재건축의 호재는 품고 있지만 지금 안전진단은 통과했고 정밀안전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향후에 우리가 새 아파트로 그려졌을 때의 가치는 가장 조금 눌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 주변에 뭐 네. 일자리나 교통 이런 쪽들이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현재로. 아, 예.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확 고쳐지지는 않을 거고요. 예. 하안주공 12단지, 그러니까 하안주공 같은 데를 보면 일단 재건축의 호재, 시형과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보면은 조금 가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독산역 1호선은 이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굉장히. 아, 좀 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촌주공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멀리 걷는다는 소리예요. 아, 예. 이 교통이요. 그러면서 일자리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옆에 있죠. 예. 이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곳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 산업단지하고는 조금은 궤를 달리하는 일자리예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아, 네. 이런 쪽 이제 블루 칼라 위주의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화이트 칼라로 일부 계속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주가 되는 것들은 일단 뭐 예전에 여기 공단이 있었잖아요, 쭉.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너무 눈에 보기도 안 좋고 전체 주거 환경을 좀 위해하고 하니까 아파트형으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외관을 꾸민 거지 그 안에 일하는 업태들은 크게 변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거는 마곡 산업단지라든가 CJ 부지가 개발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보다는 조금은 밀리죠. 아무래도. 아, 네. 자,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등촌주공이- 그러면은 예. 저는 그래서 등촌주공 5단지가 이 등촌주공이 향후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걸 봤을 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짚어봤고요.
예. 그러면 등촌 주공에서 어떤 걸 사느냐. 등촌 주공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예. 얘네들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2단지, 예. 3단지, 예. 5단지, 8단지, 10단지. 예. 11개 단지 중에 이렇게 5단지만 일반 아파트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나머지 1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 11단지는 예. 영구 임대 아파트예요. 아. 영구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임대니까. 아, 네. 그런 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5단지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시는 것 중에 이 나머지 2, 3, 8, 10단지 중에서는 가장 단지가 크고요. 가장 5단지가 세대수가 많고요. 예.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보셨을 때는 5단지를 보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 예. 일단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추후에 아파트로 이제 뭐 새 아파트로 바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아까 우리가 미리 짚어봤던 지금 마곡 산업단지도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맞추려면 예. 거기에 CJ 부지는 이제 뭐 시작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네. 향후 개발에 대한 호재는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네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등촌 5단지가. 네. 그래서 예.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뭐 수평 증축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6.5평, 7평 이렇게 되면서 거의 10평까지 이제 평형대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충분히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 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뭐 엠벨리라든가 다른 이제 뭐 그 마곡 단지를 주위로 끼고 있는 2017년도, 18년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높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한강변 쪽으로 해서 가양동에 있는 주공들이 또 재건축을 한다. 또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요 신물원 쪽으로 마곡 산업단지 쪽으로 CJ 부지 쪽으로 해갖고 이쪽에 서부 권역이 김포공항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 마곡은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거기에서 7대 광역 중심 도시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겠죠. 아,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군데를 보셨다고 하는데 예. 등촌 주공 아파트 쪽으로 조금은 무게 중심이 좀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예.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등촌주공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오래전에 한 2004년도 정도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지련동, 상암동 이쪽에 네. 계양역 앞에 네. 땅을 좀 소유하게 됐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네, 계양역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주련동 네. 한 52번지. 네.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향후 전망, 뭐 발전 가능성, 개발 가능성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부분 상담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2004년쯤에 한 15, 16년 전에 토지를 매입하신 거네요. 예. 네, 제가 대충 이제 그 52번지 때 규련동 산 52번지 때를 보니까 한 요쯤 되는데
예, 이 계양역 쪽하고 규련역 쪽하고 그 앞쪽으로 네. 해갖고 이제 임야 쪽을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보시면은 예.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 아버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땅이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예, 예. 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예, 예. 일단 토지에는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토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도시 지역하고요. 예, 예. 관리 지역하고 농업 네. 지역하고 예, 예.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모든 토지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 네. 도시구역이 가장 토지값이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서 또 하나 이렇게 쭉 나온 게 주거 지역이 나오고요. 예, 예. 상업 지역이 나오고 예, 예. 공업 지역이 나오고 예, 예. 녹지 지역이 나와요. 예,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땅은 예. 대한민국 토지 중에 도시 지역에 속하면서 예. 그 중에 녹지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아. 이 녹지, 그러니까 도시 땅이야. 크게 보면은 도시 땅에 속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녹지 지역은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예, 예. 요게 이제 자연 녹지가 있고요. 예, 예. 생산 녹지가 있고 예? 생산 녹지, 우리 농사 예, 짓는 예, 생산 예. 녹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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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보전 녹지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건 자, 도시 지역 땅 중에 가장 비싼 도시 지역 땅 중에 이 도시 지역에서 또 가장 비싼 뭐 비싼 것들은 주거, 상업 이런 것들이 비싸겠죠. 그렇겠죠.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싼 땅이에요. 이 녹지 지역을 사신 건데 예.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보전 녹지로 나뉘는 건데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이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비싼 땅이에요. 예, 예,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나머지 생산 녹지랑 보전 녹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자연 녹지는 나중에 도시가 확대되고 할 경우에 얘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땅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자연 녹지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집이 허물어지면 새로 집을 짓고 이렇게 내 땅을 내가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러니까 뭐 도시 개발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굉장히 넓고 크게 예, 예. 도시 계획을 짜서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예. 뭐냐면 옆에 규련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저 위쪽에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쪽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개발을 하는 개발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개별적으로 내가 우리 집을 여기를 좀 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토지가 개발이 되려면 예, 예. 두 가지적인 측면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하나 걸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이 걸리는 거예요. 먼저 법적인 측면을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특별 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말 들리세요?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예, 예.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이 묶여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공항시설법이라고 있어. 공항시설. 예. 이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장애물 제한 구역으로 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끝으로 예. 군사시설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제한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폭발물 설치법에 관해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세 가지 법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꽉 묶어 놓는 법이야. 예. 그래서 이 법을 뚫고 나서 개발지로 지정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별히 여기가 개발할 꼭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한 예.
그런데 특별히 뭐 계약력이고 규련력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가 뭐 개발 안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위쪽에 보면은 여기 검단 신도시라든가 아래쪽에 네.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데들이 이 계양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이렇게 구역으로 해갖고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삽뜨기도 안 했거든요. 야, 검단은 아직도 지금 꾸려가지고 입주가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야. 얘네들 다 개발하고 나서 그래도 수요가 더 넘치고 할 때 여기를 비로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될까 이게? 요원하네요. 요원합니다. 요원한 거고 제가 그 시청자분께서 주소를 주셨을 때 예, 예, 여기를 필지를 한번 쭉 확대를 해서 봤더니 예, 여기가 다른 지역, 여타 다른 지역의 임야 필지하고는 좀 다르게 예, 예, 굉장히 이렇게 바둑판처럼 많이 쪼개져 있어요, 임야가. 예, 예, 예. 이거 혹시 그 사실 때 기획부동산 통해서 사신 거 아니세요? 예, 맞아요. 맞죠? 예, 아,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여느 필지 보는 거하고는 좀 임야가 이런 필지로 이루어진 임야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뭐 그래서 아마 기획부동산이 혹시나 이거 기획부동산 통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닐까 했는데 여지없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지인이 네네. 막 저기를 하고 그냥 거기 뭐 상업지구가 들어선다 뭐 아, 네. 이러고 그러면 말하자면 속은 거지요. 네. 원래 지인 말 듣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필지가 뭐 전혀 완전히 맹지식으로 큰 산에다가 예, 그냥 중간에 필지 하나 잘라갖고 그냥 4,500평 나눠갖고 판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셈 치고요. 예. 다른 쪽 오히려 여기에 괜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 건강에 오히려 해롭고 이거 그냥 없는 셈 치고 예. 똥 밟았다 치고 그냥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다른 좋은 쪽에 또 부동산 투자할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희 프로 계속 시청하시면서 아니면 저 찾아오셔갖고 1:1 상담을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예, 네. 무슨 허재가 생겨서 좋은 저기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악조건이 많아서 힘들겠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요,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투자처 혹은 이 투자에 대한 방향, 전환 궁금하시다면 매수하시기 전에 꼭 먼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457번님의 문자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유자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용산 쪽에 있는 아파트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용산 쪽은 뭐 사실 굉장히 핫한 곳이죠. 핫한 곳이면서 이 용산에 여기 레미안을 보시면 바로 신용산역에 붙어 있는 건데요.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셔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용산의 한 중심에 위치를 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바로 이제 신용산역에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이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에서 5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존재는 하지만 주로 30평형대가 강세죠. 31평, 32평, 33평, 6평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면서 대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좀 젊은 취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서양 취향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적인 분들은 보면 동양적인 거는 방 문화라고 한다면 서양적인 요즘도 젊은 쪽들은 이제 거실 문화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형대는 이렇게 있는다고 해도 보통 방이 1개에 거실이 1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리 평형대가 넓다 하더라도 방이 2개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세대 중에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고요. 대부분이 방 한 개와 이렇게 욕실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또 욕실 구분되어 있는 그런 평형대를 두고 있는데 일단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건데 투자 목적이면 당연히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이 용산에 있는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같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최근 한 3년 뭐 최근 연도의 거래 성향을 좀 보면은요. 매매와 전세 대비해서 월세로 거래된 비중이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오피스텔은 월세로 거래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그러면 얼마나 이 수익이 좋을까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두 가지가 되겠죠. 차익적인 측면과 월 수익적인 측면으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차익적인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최근 3년간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요. 전세 금액 30평형대 한번 예를 들게요. 30평형대를 예를 들면 방 하나, 뭐 거실 하나 있는 건데 이쪽이 한강로죠. 이 아모레 퍼시픽 용산 공원 쪽의 도로 쪽을 이제 조망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평형대가 되는데요. 전세 금액이 최근 3년 동안에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2억.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용산이 엄청 핫했잖아요. 뭐 10억 가까이 오르고 했는데 일단은 전세 금액이 2억이 올랐는데 매매 금액은 다른 아파트라든가 용산의 그 많은 개발지 후보들이 있죠. 왜 재개발 후보지라든가 이런 쪽보다 좀 덜 올랐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2억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 어떤 용산의 그 많은 개발 호재, 뭐 용산하면 개발로 대변이 되는 건데 개발 호재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기보다는 전세 금액이 올라주니까 밀려서 매매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개발에 따라서 오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용산의 오피스텔이 개발을 해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요. 여기가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이쪽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임대 수요가 많아져 갖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들이 많을 때 비로소 임대 가격에 떠밀려서 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뭐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우리 것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후보지들 있죠. 뭐 청파동이든지 원효로든지 후암동이든지 이런 재개발지에 있는 단독주택들,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거지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뭐 같이 오피스텔이 더 밀려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격의 흐름이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고 월세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20평대에서 50평대가 있지만 수익률이 2.6%에서 3.4%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가 10억이면 월세가 뭐 280, 뭐 매매가 8억 5천, 9억 뭐 그렇다고 보면 월세 한 20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3천, 2천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 보면 수익률이 지금 평균 한 3%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수익률이 한 번에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겠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연리 상품도 이거보다 높은 쪽들도 있는데 또 금리는 그냥 금리만 오르는 거지 이 부동산의 차익이 시가 자체 매매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이 예금 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일단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는 주택에 더군다나 또 주택이거든요. 여기 뭐 주택수에 당연히 모든 게 다 카운팅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세금 주택의 규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 같으면 용산 더 센트럴 레미안 신용산역에 붙어있는 이 오피스텔에 이 금액, 이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냥 일반 아파트들도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첫 번째로 이제 뭐 3% 수익이라고 하면
이 3% 이상 되는 수익률에 역세권에 더 좋은 주택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가에 관심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죠. 차익적인 측면에서는 재개발지에 대한 투자를 또 고민하시는 게 훨씬 차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가지고 그냥 일반 아파트에 갭 투자하시는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오피스텔에 지금 그 거금을 들여서 투자하시는 거 저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나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도 높고요. 향후 미래 가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쪽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문자로 온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207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고양시 행신동 무원 1단지 부영을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일산 고양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원 1단지 부영. 이쪽을 좀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고양시에 행신역이죠. 경의중앙선 행신역 앞쪽으로 보시면 무원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이제 있는 그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에 부영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재건축 연한은 되지 않았죠. 95년, 96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95년 전후로 준공이 된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용적률 자체도 한 200%, 220, 30, 그러니까 200% 중반대, 중층 이상의 아파트가 되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크게 나올 수는 없는 추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리모델링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쪽의 특색은 뭐냐면 일산 쪽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 접근성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다 보면 당연히 지하철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다행히 우리 아파트 앞쪽에는 경의중앙선이 되겠죠. 행신역을 통해서 서울 서부권역, 서울 서부 쪽이라든가 즉 뭐 상암 단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도심 쪽까지 충분히 접근이 용이한 그런 서울 접근성은 괜찮은 양호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추후에 요 능곡역 쪽으로 해서 소사 대곡선이 이제 내년 상반기인가요?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곳에서 저기 소사까지 갈 그럴 이유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요걸 이용해서 바로 보시게 되면 마곡,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통해서 마곡 단지에 또 접근이 조금은 훨씬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은 자차로뿐이 이용을 못 하는데 일단 대중교통으로 의해서 마곡 산업단지 쪽에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망성은 좀 더 늘어난다. 거기에 추후에 일산 쪽에는 저쪽 앞쪽에 보면은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방송밸리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예정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바로 두 정거장 앞에 보시면 대곡역이라고 해서 GTX를 통해서 서울의 강남까지 정말 초스피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대곡역에 그러니까 GTX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어떤 개발 호재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고요. 그 이유 빼고는 오를 이유가 없는 아파트였겠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장과 더불어서 그런 이제 좋은 것들 지금까지 언급했던 호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가격을 끌어왔는데 그러면 끌어온 가격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어떤 여력은 좀 남아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그러기에는 그 여력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기력이 쇠퇴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대곡역에 있는 호재라든가 뭐 GTX에 대한 호재 여러 가지 뭐 연결되는 호재 이런 것들 자체가요. 이 대곡 역세권 개발이 지금 아직 뭐 그냥 노선만 개통이 되는 거지 주변에 역세권 개발로 메워지면서 여기에 주거단지라든가 상업단지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계획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전역 위쪽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고양 창릉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되겠죠. 여기 신도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조정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서 다시 상승장이 돌아올 때쯤 되면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고양 창릉 3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이쪽에 있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의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길을 다 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쯤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갈아타기. 여기에 끝까지 거주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다. 아니면 내가 투자적인 목적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할 때도 됐다라고 한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과감히 버리고 떠나셔도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다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줬으니까 요 차익을 그대로 간수하시면서 다른 쪽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지금 타이밍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하시고요. 다른 투자처 살펴보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미혼인 아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아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개발도 되고 좀 그럴 지역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저쪽 뭐 자양동 쪽 빌라를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요즘 뭐 계속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전문가님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양동이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네네. 위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양동 그 뚝섬 유원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뚝섬 지금 뭐 유원지 그쪽에 뭐, 인근이요. 예, 네, 구역이 뭐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런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부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미혼인 자녀분 이제 명의로 투자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미혼인 자녀분은 어머님을 잘 두셨네요. 네, 위치는 제가 봐도 전문가님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사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죠. 우리가 네네. 그냥 단순히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왜 그쪽이 좋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나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광진구 자양동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네네,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즉 강남의 바로 맞은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동대교라든가 이런 또 뚝섬 유원 7호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선도 굉장히 괜찮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또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나중에 하이엔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할 거거든요. 정말 몇십억대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곳이 광진구 자양동이 되니까 이 자양동을 선택을 하신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네, 자양동이 크게 1동부터 4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처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양동의 투자는 어떻게 보시냐면 역세권 투자와 재개발 투자, 그러니까 한강변 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요, 요 3동, 자양 3동을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대부분이 굉장히 저층 노후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동을 네네, 제외하고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네, 그 중에 보시면 이제 1동 같은 경우는 요 구의 역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의역에는 또 구의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의역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자양 1동은 그래서 이 구의 역세권을 이용하는 좀 뭐 임차 수요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임대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좀 갭 투자 있죠. 소액으로. 네네. 그런 물건들을 좀 접하실 수는 있을 건데 크게 차익이 실현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좀 따라줘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한강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양 1동은 일단 제외해 놓고 그리고 자양 3동은 거의 한 80% 정도가 개발이 완성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양 3동도 좀 제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저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자양 2동과 자양 4동의 한강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자양 2동은 여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에 도로가 모든 필지들이 그러니까 노후도로 따지면은 자양 4동 한강변에 비해서는 노후도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월등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자양 4동 한강변보다는 자양 2동의 한강변은 훨씬 새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자양 4동이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자양 2동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러면 자양 4동인 건데 그래서 시청자님은 제가 아까 자녀분이 엄마를 잘 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자양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양 4동을 콕 찍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구역이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소리도 이제 들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동의율이 지금 70%가 훌쩍 넘어가 있거든요. 네. 동의율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요 구역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가시면 동의서 진구율도 굉장히 그 열성도 높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1구역하고 2구역은 뭐 물론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뭐가 걸린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뭐 다 지어진 집 들어가기에는 너무 지금 투자비는 또 엄청 크고.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신축급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을 사기에는 투자비 자체가 일단은 높고 네네.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실거주할 건 아니잖아. 지금 들어가서 투자로 하실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산정 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거주 아니면 또 투자 자체가 안 돼. 네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자양 4동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여기 극동아파트 신양중학교 블럭이 있어요. 예. 이 블럭은 아직 이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후보지로 지금 뭐 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이라서 뭐 아직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쪽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이쪽 자체가 그러면 뭐 노후도가 딸려서 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신속통합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요 구역에 보시면 극동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이 극동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연한에 다가오다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에 대한 게 이제 완전 무산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려가 된 거예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실제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간선도로에 대한 개발을 다시 또 꾸려놓은 게 있거든요. 계획해 놓은 게. 네.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너희들 속임 이렇게 그냥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난개발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뚝섬 유원지역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이어지는 요 간선도로 있죠. 네네. 이 간선도로에 있는 이런 곳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블록을 아예 다 지정을 해서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후에 이곳은 이렇게 구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기대심을 품게 하는 거고요. 네. 실제 1구역과 2구역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이 신양중학교에 있는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은 물론이고 신속통합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뭐 모아타운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뚝섬 유원 지역을 초접근 지역으로 두고 있거든요. 초역세권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다 보면 용적률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 잠실 주공 5단지처럼 요 네네. 블록 같은 경우는 50층의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 위쪽에서도 이 자양동 성수동에서도 굉장히 좀 랜드마크에,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게 되니까 네. 랜드마크의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네. 아마도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새로 뭐 이거 정보를 알기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다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확인 사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목소리도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도 많이 해보신 분 같고, 어쨌든 이 자양사동의 네네. 이 신양중학교 요 블록, 극동아파트 블록 요쪽으로 뚝섬 유원지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네네. 뭐 과연 언제가 될까요? 언제가 될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땐 최근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계속해서 지금 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다 네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저층 아주 노른자위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노른자위를 그냥 놓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개발이 될 거니까 개발의 압력은 시간이 오늘 지나고 또 내일 지나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이 제일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뭐 남편분하고 또 자녀분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네네. 잘 상의하셔가지고 바로 이번 주에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위치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방송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런 설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1:1 개별 상담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좀 자세하게 상담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담은 이제 뭐 어떻게 특별한 주제를 제가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 근래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할수록 오히려 투자 쪽에 관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투자 의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1:1 대면 상담은 이번 주에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괜찮은 투자처 그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같은 돈이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처를 좀 선별해서 실제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투자 수익은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 개발에 대한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기간을 예상을 해보는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좋은 정보 되실 거니까 시간 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요즘에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면서 부동산 투자 방향 또 체크해 보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방향들,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투자하시기 전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참 좋은데 이렇게 한 번쯤 1:1 상담을 통해서 가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나눠보시면 또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상담은 무료 전화 02-2638-3973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